자립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을 맡은 윤이나입니다. 오늘도 금융경제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범지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듀머니 범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통해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부채 관리를 주제로 대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부채율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빚이 많다면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할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그 부채 규모를 파악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원금 상환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현재 부채 규모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규모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빚이 5천만 원이 이제 채무 원금 기준이에요. 1년에 500만 원씩 10년을 갚아야 된다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자를 뺀 원금 기준입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이 10년 동안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있는 거고요. 근데 막연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채와 현재 자산을 또 따져봐야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채, 채무의 종류와 원금 금액, 그다음에 월 상환의 이자율, 그게 또 금리,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매월 그 상환할 수 있는 월 상환의 규모가 좀 달라지고요. 빚이 여러 항목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상환할지도 상환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되는 채무를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빨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규모의 부채부터 정리해서 가지수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이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신용카드도 빚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빚을 그래서 빨리 갚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신용카드 개수 무한정 늘리지 않고 신용카드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주거래 은행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네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저축을 해야 좀 이제 목돈 마련이 되는데, 빚을 갚을 때도 저축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빚의 무게감 때문에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해서 모든 그 수입을 빚 갚는 데만 올인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출로서. 더군다나 또 목돈이 나갈 일도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단기에 써야 할 목돈 지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저축은 병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목돈 규모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또 열심히 빚을 갚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빚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 빚이 전혀 줄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금리 2%도 안 될 때 이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다 해놓고 목돈 필요할 때 막 갑자기 급전 해가지고 20%에 해당하는 뭐 그런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단기 목돈 지출만큼의 저축은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이렇게 다른 조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요즘 빚 돌려막기 네. 네, 굉장히 많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다시 내야 된다거나 또 그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네. 물론 그런 것들을 원해서 하는 빚을 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금리의 네. 제2금융권이라든가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고금리 대출을 급하다고 무턱대고 금리 비교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네. 굉장히 부채 현황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래저래 따져봐도 도저히 네. 혼자는 너무 감당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 문제만 하더라도 네.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라는 게 있으니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네. 제도들을 활용해 보는 거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채 관리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고 유용한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부채 상황을 돌아보면서 좀 반성도 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나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을 보고 청년들이 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